생물학적인 생명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계화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 인류, 그게 저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은 기억할 겁니다. 화면에 있는 요거 뭔지 아시죠?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를 로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요건 어떨까요? 로봇 청소기는 이름부터가 로봇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죠? 진공청소기하고 얘는 사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부르는 건 자기가 사람이나 동물처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해가지고 혼자 움직이는 걸 로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누군가 해야 되겠죠. 또 공장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가끔씩 치킨집 같은 데 가면 로봇팔이 치킨 같은 거 튀겨주는 것도 있죠. 로봇팔, 로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 조금 전에 춤을 췄던 로봇처럼 인간의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는 로봇, 이거를 인간을 닮았다, 휴먼 더하기 노이드, 또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 근데 또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면 혹시 SF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란 말도 영화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에서 얘를 보시게 되면 얘는 머리가 있긴 한데 머리에 눈, 코, 입도 없고 피부도 없죠. 근데 이렇게 눈, 코, 입을 만들고 피부를 씌워놓은 거, 약간 섬찟한데 정말 사람처럼 꽤 많이 닮았다 싶은 거를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은 한 이 정도까지 얼추 구현하는 단계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올 초에 저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젠슨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회장님, 젠슨왕이 올 초에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큰 박람회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조만간 로봇에도 GPT 모먼트가 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챗 GPT라는 거, 챗 GPT 좀 쓰십니까? 이 기술이 한 4년 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좋아졌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젠슨왕은 로봇은 어린 시절에 아톰도 있었고 공장에서 쓰는 로봇팔도 있었는데 그건 우리 집에서 쓰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GPT가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로봇도 갑자기 좋아질 겁니다라는 그 선언을 올 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로봇이 사람처럼 생겨야 될까요? 아까 휴머노이드. 상상을 해보시면 다리가 4개거나 팔이 4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팔이 만약에 4개면 걸레질 2손으로 하고 하나 뒤에 빗자루 들고 쓰레받개 들고, 또 생각을 해보면 기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사실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는 대상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한테 가장 끌려요. 즉 인간의 공간에 막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로봇을 사람처럼 닮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첫 단계는 대규모의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 있죠. 그런데 공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중소규모의 상업공간, 호텔, 병원, 로비 이런 데 로봇이 등장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개인 공간으로도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일상에서 정말 많은 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똑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을 과연 어떤 존재로 대할까? 혹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생명이 없는데 이름 붙인 거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은 대부분 생명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름이 있고 집에 있는 반려견도 다 이름이 있죠.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이름 붙인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청소기,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 이름 붙여갖고 부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얘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강아지 응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 다니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해요. 지나보게 되면 자꾸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얘한테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게 과연 어떤 변화의 시작일까? 이게 굉장히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유의해서 봐야 될 하나의 사회의 변화입니다.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나를 대신하는 노예같이 혹시 느껴지시는지,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또는 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친구 같은 동반자적으로 좀 느껴지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좀 일을 같이 하는데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하는, 그냥 나를 좀 밀어내는 경쟁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지배할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찝찝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은 4가지를 놓고서 다 연구하고 있어요. 아까 공장에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경쟁자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나하고 일상생활 같이 하면서 유료해주는 정서적인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기업의 CEO 같은 것도 실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한테 뭐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위치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꼭 로봇 연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건 뭐 기업에도 근무하시건 또는 뭐 어떤 정치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주권자 입장에서도 의사표시를 잘 하셔야지만 이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좋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한 걸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를 인간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다라고 바라보면서 미래를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00년대부터 2100년대까지 인류는 AI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를 만든 인류다라고 기억할 것 같아요. 원래 지구에는 종교를 믿건 창조론을 믿건 간에 또는 진화론을 믿건 간에 생명체만 존재했었는데 바이오적인 생명체, 생물학적인 생명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계화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 인류, 그게 저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만큼 이 기억이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졌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빠졌다, 양갈래길로 다 갈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가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세상이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하는 기억을 역사 속에 남겨줬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